네, 지금부터는요, 우리 미래 4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4가지 정책이 있죠. 내세우고 있는 것이요. 청년 독립, 국민 주권, 기본소득, 통일 한국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자신의 가슴을 찌게 하는 게 뭔지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가슴은 다 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그렇고. 하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슴을 찌게 하는 정책을 이야기해 주시고,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얘기를 먼저 하고 싶으신 분부터 하도록 할게요. 발언 시간 몇 분인가요? 발언 시간은 한 2분? 2, 3분 정도 너무 장황하지 않게 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드시죠. 네, 손 드셨나요? 누구죠? 네, 선배님. 지금 우리 미래 4대 정책 이야기 중에서 제일 가슴 뛰게 하는 거는 청년 독립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좀 경험을 들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21살 때 이제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었어요. 엄청 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약간 나 혼자서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점은 여성이다 보니까 좀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을 하려고 하면 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은, 내가 돈도 좀 적게 들면서 여성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공동체겠다.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처럼 이런 데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좀 쉐어하우스를 떠나서 여성들이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회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또 20대 여자 대표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성 정책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청년 독립에서도 좀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 진솔한 이야기도 감사했고요. 그 다음은 어떤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 아우 먼저. 오! 네. 그러면 이성윤님. 네, 저는 저희 4가지 정책 모두 조금 다 가슴이 뛰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제 마음을 좀 울리는 건 아무래도 통일 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제가 2012년에 처음 20살이 됐는데요. 그 2011년 겨울에 아마 김정은 씨가 이제 사망을 하셨고, 어제도 이제 김정남이 이제 최근에도 김정남이 죽었잖아요. 그때마다 그 제 마음속에 드는 건, 뭔가 좀 불안하다.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남북 관계에서 조금 불안해짐을 좀 많이 느끼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또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런 두려움은,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이런 두려움은 좀 없어지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사실 실업난에 있는데 통일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인공위성으로 한반도를 찍었을 때 북한은 완전 검정색이에요. 남한이 완전 섬나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서 깔아야 할 것들이 전기는 물론, 그 다음에 그 통신, 건물, 굉장히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일자리를 조금 많이 얻겠다라는 것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많이 가슴에 뛰는 건, 많은 학자분들이 통일이 되면 그 대한민국이 무역의 허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철도가 열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북한을 넘어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기차를 통한 물류가 아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어떤 분들은 그 무역만 잘해도 우리나라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 조금 가슴이 좀 많이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상상력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가슴에 뛰어서 통일이 되면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건 대한민국 청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많이 가슴이 많이 뛰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뭐 경제적인 이점이나 안보적인 부분이나 저도 통일 한국이 여러모로 우리들에게 이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음은요? 네, 저도 성윤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기본소득은 저는 기본소득은 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째서 자유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시대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비굴해지지 않을 자유, 그리고 정치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결국에는 청년들이 조금 더 꿈꾸고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에서 기본소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에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본소득을 꼭 실현시키는 것이 저희 당의 목표입니다. 저도 그래서 기본소득이 상상을 개인적으로 해봐도 참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꼭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라면 참 살고 싶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네. 자꾸 감동되죠. 좀 집중 좀 할게요. 네, 사실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소득 불균형이 정말 심화되면서 좀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들었고요. 다음은 네, 이만별님. 네, 저도 여러 정책이 다 가슴 뛰게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가장 적합한 정책 중에 하나는 국민주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정말 다원화된 사회잖아요. 예전에는 양당 체제로도 충분히 국민들이 대변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대변하는 정당 하나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 하나만으로도 사회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다 이권이 다르고 노동자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알바 모두가 사실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나라의 선거제도와 그런 대통령 중심제는 모두 양당 체제 그리고 승자 독식의 현재와 같은 정치 세력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가가 있을 때만 이게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민주권 직접민주주의 3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없었고 지금도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15번이나 추운 이 겨울에 밤을 새가면서 광장을 지켜야만 탄핵시킬 수 있는 사회. 근데 저희는 1960년에 이승만도 사실 탄핵시킬 수 있어야 했고 진짜 주인이라면 이번 해에도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 탄핵권, 그리고 국민이 직접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국민 발언권, 그리고 국민이 직접 소환을 할 수 있는 국민 소환권, 국민 발언권 이런 국민 직접 민주주의 3요소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도 불구하고 양당 체제에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수 정당들이 더 많이 나와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가 저는 사실은 국민주권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당에서도 이런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의 첫 출발로 국민주권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논리적이고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한다.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네, 다음 마지막이죠, 네. 우리 소희님. 네, 제가 마지막인데요. 저도 성인과 같이 통일한국이 가장 저희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내가 어떻게 이 길까지 오게 되나 생각을 해봤을 때 첫 시작이 통일 이야기 듣고 가슴이 뛰고 통일한국을 도시 설계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독일 통일 탐방을 가서 2회나 가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동독과 서독으로 갈려졌던 나라가 지금은 EU의 가장 리더로서 그 독일이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30년 후의 모습을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 청년옥색당 내 대표 친구가 했던 말인데요. 그 친구한테 그 독일 청년들은 지금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독일은 이미 통일이 됐고 통일 얘기하는 건 다 과거다.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통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EU를 생각한다. EU에서 독일이 어떻게 가고 EU에서 녹색당의 위치가 어떤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가 통일이 된다면 이제는 서울에서만 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을 넘어서서 동북아 아시아를 꿈꾸고 중국과 한국과 일본 간에서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떻게 나아갈까? 이렇게 자기만의 사고 확장이 되는 엄청난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무상급식 복지를 얘기하면 너가 뭐 빨갱이냐? 사드 문제도 이 모든 문제가 통일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로 되거든요.
통일만 되면 이렇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 강대국 사이에서 저희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세계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한국이 가장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된 후보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그럼 추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4대 정책에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책을 꼭 실현하고 싶으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저는 이거는 진짜 꼭 하고 싶은 게 육아휴직 3년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인구가 곧 국력이거든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에서는 되게 사회 문제가 되지만 결국 그 난민들이 정착하면 2세대, 3세대에는 독일 국민이 돼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몇십 년 만에 다시 인구가 증가율의 추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워킹맘들이나 아빠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맞벌이를 다 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결국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키워줘야 되는 나라는 뒷받침한 여력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장 자아가 형성되기 가장 중요한 3년이라는 시기에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되게 불안정해서 향후 20년 뒤에는 사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이를 낳아라, 출산을 높여야 되는 부분을 최소한 그렇게 말하기 전에 육아휴직 3년은 꼭 보장해놓고서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휴직 3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 다음 분은 이만결님. 네, 저는 16세 선거권 인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와우. 18세 선거권 인하가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16세로 선거권 인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식정보화 사회가 많이 발달을 해서 청년들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미 우리나라는 보통교육을 중학교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다시 선택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학생에서 성인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지 그리고 노동법에서도 16세부터는 노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가능한 성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제도들이 실제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6세 선거권이 무리가 아니라 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만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유도 모르고 공부를 해야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헌법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적인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정말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민주주의 사회가 실제로 같은 모든 개개인 국민들이 다 한 표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철학적인 어떤 역사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되게 귀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정말 수능 밑에서 노예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한 사람의 소중한 심리다.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정착이 된다면 저는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자살률이 지금 너무 높은데 스스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로서 16세 선거권이 꼭 부여돼서 지금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자기 삶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한 권리 누구나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이사님님. 저는 좀 과감하게 지금 수능 제도를 좀 개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교육 제도를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동문과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 동기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실 외우기도 하지만 구글이나 아니면 요즘 스캐너라는 어플이 있어서 사실 문장을 사진을 찍으면 그게 곧바로 바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하루에 몇 시간에 걸쳐서 수백 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수능은 지금 산업혁명에 맞춰져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기계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기계를 다룰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산수를 해야 기계를 돌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했던 게 언어 능력과 사실 수리 능력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시대로 가면서 이런 언어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던 AI,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이미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단어나 그 다음에 방정식 같은 거 외우면서의 불필요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제도는 지금 조금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겨뤄야 될 상대들은 내 옆에 있는 누가 더 단어를 많이 배웠냐 이런 친구들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에 있는 친구들,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겨루게 될 텐데, 우리가 과연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상상력들을 요구하는 유럽의 교육제도에 비해 주입식 암기 이런 것들로 숙달된 학생들과 과연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의 어떤 미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교육제도를 조금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요즘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미래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의 교육부터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시청률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불안하네. 약간 별이 안 올라가. 제가 저희는 재밌는데. 네, 지금 시청률 몇인가요? 지금 최고 시청률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니, 좀 높아요. 높고. 네, 지금 두 분 나오셨죠? 네네. 네. 네. 네, 미니님. 여러분 단어가 어려우시죠? 저도 듣고 있는데 되게 어려워가지고 네. 저는 조금 경험적인 얘기 그리고 되게 좀 여러분들에게 쉬운 단어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제 친구들 주변에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무상대학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0살 때 이제 공무원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요 강남에 정말 유명한 공무원 학원이 있었는데 아침 5시에 첫 차를 타서 그 다음에 밤 12시에 돌아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당 4시간의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개의 수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2개의 수업만 들어도 8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밥을 먹고 또 해도 스터디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공무원 학원에서 왕따를 좀 당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아무래도 20살이다 보니까 공무원 학원에 재학하시는 분 연령대가 거의 자기 직장을 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30대 초반 여자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어리고 쟤는 국영수사에 이렇게 다 강한 것 같아서 저를 좀 많이 왕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왕따 아닌 왕따를 좀 당했는데, 약간 이제는 대학 같고 대학 레벨 같고 이제는 사회를 이제 펼쳐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학교 자체부터가 좀 대학 등록금을 낮추고 그 다음에 좀 무산대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창의력이 발생하는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자체에서도 지금 수도권에서 2위로 등록금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 우리한테 지금 뭘 해주고 있나, 100만 원어치를 우리한테 지금 써주나 생각하면 화가 나요. 100만 원도 저희한테는 돌려주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온갖 대학교를 다 다녀봤는데 항상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400만 원으로 갖고 우리 돈 갖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학생 복지를 위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이제 다른 데에서 빌려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교도 되게 그냥 이미지 메이킹? 그냥 보여주는 대학교지 직접 학생들한테 교육을 정말 해주고 이런 데는 대학교는 얼마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등록금을 내면 등록금 10,000원치 해주던가 아니면 무상대학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임철님. 네. 네. 저는 우리 미래 사례 정책 외에 좀 해보고 싶은 또는 고민해야 될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우리 사회 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아시다시피 좀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요. 중장년층도 일자리가 많지 않고 그래서 좀 삶이 불안한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서 그 1년에 이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2200시간인가 해가지고 제일 많은 근로 시간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기 때문에 또 저녁도 없고 삶의 질도 굉장히 낮죠. 야근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일자리를 나눠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자리를 나누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한 사람이 1년에 하게 되는 노동시간이 단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인 어떤 그 배분이랄까? 그리고 어떤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좀 공적인 영역에서 먼저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지 깊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일이라는 것이 정말 다 막 그만두고 싶고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 이런 좀 그런 어려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좀 적정한 시간 근로하면서 내 삶도 좀 같이 꾸려갈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싶고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